그러면 왜 많은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운동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혹은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조심스럽게 제가 말을 해 보자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탐험하다. 최준화의 움직임 수다방 모션 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정형외과 전문의 최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매틱 코치 조인선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척추 질환으로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는 매년 200만 명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를 겪는 연령조차도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들만 봐도 2040 젊은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허리 디스크는 이제 치료도 중요한데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소 관리를 잘해야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어떤 재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요가와 필라테스, 과연 이 운동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과연 허리에는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두 가지 운동을 다 해보고 있는 의사로서 오늘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코치님은 허리 디스크 괜찮으시죠? 네. 저는 아직은 디스크에 문제가 없는데 예전처럼 좀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했더라면 저도 음,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30 대인데 평소 자세 문제라든지 또는 무리한 움직임 때문에 디스크 이상 소견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운동 잘하시다가 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병원에서 혹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운동 절대 하면 안 된다. 운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오시더라고요. 특히 뭐 요가, 필라테스, 뭐 웨이트 다 안 된다. 음. 그런데 원장님은 요즘에 최근 그 3 가지 운동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직접 운동을 해본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워낙 갑론을방이 많아서 저도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소마틱 관점에서의 코치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 이 다양한 각도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먼저 우리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스크라는 건 그냥 정의예요. 그러니까 구조인데 우리 척추도 마디마디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이 쿠션 역할을 하는 물렁뼈가 있어요. 연골. 그걸 바로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디스크가 어떤 이유에서든 찢어지고 튀어나와서 척추신경을 자극하는 거고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디스크는 원래 좀 구조적으로 취약한가요? 왜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튀어나오거나 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분이 이제 디스크의 구조를 보면 좀 잘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디스크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젤리 같은 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있고 겉에는 섬유유리라고는 딱딱한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못 쓰거나 너무 과도하게 쓰다 보면 이 물이 퇴행성으로 점점 빠져나가요. 그러면 디스크가 약간 푸석푸석해지겠죠. 음. 그러면 이게 찢어지거나 튀어나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MRI 검사를 해봤을 때 척추 디스크는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퇴행성으로 되면 젊은 환자들도 까맣게 퇴행성이 변화된 소견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장기간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한테는 디스크가 빨리 퇴행성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경화, 딱딱해진 젤리가 좀 터진다? 이렇게 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왜 많은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운동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혹은 좀 "하지 마라. 계속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해본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 환자분들도 보면 운동에 도움을 받았던 경우도 꽤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조심스럽게 제가 말을 해 보자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직접 요가나 필라테스를 해 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도 가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다쳐서 다 오거든요. 요가를 해서 정구를 하거나 후구를 하거나 머리석이 뭐 스탠딩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오고 필라테스 하다가도 구부리거나 기구를 타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오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아 쉽게 다칠 수 있는 운동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좀 여러 가지를 해본 의사로서는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접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은 걸레질을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손목이 아픈 주부분에게 "집안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직업적으로 그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그거 음. 하지 마세요."라고 "피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90%는 괜찮아요. 하지만 10% 정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면 또 환자분들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 10% 위험성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원장님은 환자분들께 요가나 필라테스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는 쪽이잖아요. 음. 어떤 이유에서 다른 의사분들이랑은 다르게 좀 권장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직접 제가 아파 봤고 그 두 가지 요가 필라테스 운동을 지금 해 보고 있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 위험성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음. 몸소 경험하고 쪼끔 이렇게 실험해 보고 이러면서 확신은 못 하지만 '너무 좋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남자가 요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음 우리가 좋은 움직임이 나오려면 두 가지가 보통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안정성, 안정돼야 돼요, 움직임이. 두 번째는 가동성, 관절의 가동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안정성과 가동성은 저절로는 잘 안 생겨요. 우리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방식으로 점점 성인이 되면서 이 가동성과 안정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이 무엇보다 필수적이고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강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의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직립보행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척추에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중력을 직각으로 축석 압박을 바로 받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좋은 자세 그러니까 좋은 움직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가동성과 안정성이 가능성.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요가랑 필라테스 두 운동 다 해 보신 디스크 환자로서 음. 두 운동이 척추에 미치는 영향을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운동으로 우리 몸을 리모델링 한다고 약간 비유를 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필라테스는 이 근육이나 뼈의 구조들을 조금 더 좀 단단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세공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가는 좀 틀려요. 요가는 오히려 아까 가동성을 높여서 공간을 확장시키고 나쁜 것들을 비우고 청소한 느낌? 오히려 나의 음. 그릇을 더 넓히는 느낌? 네. 요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때 요가에서 도움이 되는 거는 가동성이죠.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골반과 다른 관절들을 많이 쓰면 가동성이 확보가 되면 쉽게 허리에 부하가 안 가면서 쉽게 들 수 있고 다치지 않는데 필라테스에서는 갑자기 무거운 거를 딱 들 때 이 복근의 안정성, 코어의 안정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확보가 된다면 갑자기 급하게 어떤 무거운 거를 들 때 척추에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이런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리하자면 요가는 가동성 측면에서 필라테스는 안정성 측면에서 척추 건강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음. 크게는 물론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우리도 가동성이 좋아져. 요가 선생님들도 안정성이 좋아져를 그쵸. 얘기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느끼는 차이는. 음. 그리고 그게 큰 차이고 너무나 두 개의 좀 장점들이기 때문에 좀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싶지 않나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비유를 들어 주셔서 설명해 음. 주시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디스크 환자들이 정말 좀 조심해야 하는 동작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디스크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굴곡이라 그러죠. 정굴. 굽히는 동작과 비트는 동작에 취약해요. 그때 약해지고 잘 터지거나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가 할 때도 정굴, 트위스트, 그리고 필라테스 할 때도 구부린 동작 등을 많이 하거든요. 요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보통은 이때 요가나 필라테스 강조하는 게 호흡이죠. 호흡이 리드를 해 가지고 동작을 천천히 진행하고 몸을 보면서 하면 다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호흡과 통증이 굉장히 중요한 지켜봐야 될 관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좌우 밸런스. 요가와 필라테스가 좋은 게 오른쪽 왼쪽 운동을 양쪽을 같이 해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필라테스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 수업을 하는데 보통 오른쪽으로 시범을 보여줘요. 그 이유는 아마 오른쪽을 잘 쓰기 때문에 먼저 잘 쓰는 쪽을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오른쪽부터 해요. 오른쪽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 합니다 하는데 왼쪽은 좀 적게 하게 돼요. 오른쪽은 양껏 하는데 힘이 좀 왼쪽은 좀 빠져서. 적게 해서 나는 왼쪽이 아직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아 이제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얘기는 못 했지만 이런 음. 것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좌우 균등하게 오른쪽 왼쪽 다, 요가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비틀면 왼쪽으로 비틀어야 돼서 꼭 좌우 균등하게 다 운동을 해야 된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척추를 강화시킨다고 생각하지만 무언가에 힘을 쓸 때, 특히 필라테스에서 우리가 복근을 많이 쓰거든요. 뭐 헌드레드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때 복근을 많이 쓰는데 생각에 따라서 운동이 다른 운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근을 쥐어짜면서 축시키면 척추는 짜부러들어요. 압박이 돼 버려요. 하지만 복근의 힘을 최소화하면서 복직근을 늘리고 척추를 약간 늘린다는 느낌으로, 배를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의, 음. 보기에는 복근을 쓰는 운동 똑같아 보이는데 나는 전혀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어 운동을 할 때 복근을 너무 쥐어짜듯이 쓰는 거는 좋지 않고 척추를 길게 늘리고 복직근을 길게 늘리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이걸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디스크 환자도 음. 초기냐 만성이냐 또 나이별로 체력별로 운동 강도나 방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디스크가 급성기 그리고 신경을 많이 누를 때는 정말 아파요. 그래서 이때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뭐 물리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좀 줄여 놔야 돼요. 어떤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급성기 때는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급성기 때 빨리 안 나와서 답답해서 운동을 해 보니까 병원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나 네. 좋다. 그 직접 경험해 네. 보시니까. 그래서 만성기 말고 급성기 때 운동을 피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통증 역치가 뭐 9, 10 정도로 아주 심할 때 빼고는,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일 때 못 움직일 때. 빼고는.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음. 그럴 때는 가벼운 운동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고, 가벼운 운동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재활 운동,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즘 얘기하고 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시켜봤을 때 오히려 병원 치유와 더 병행해서 더 빨리 회복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혼자서 하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되 처음에 급성기일 때고 심할 때는 슈퍼바이저, 코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같이 옆에서 봐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잘못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교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하지 말고 꼭 코치님이나 선생님들과 함께 교정을 하면서 움직여라. 하지만 너무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음. 조금 통증이 줄어들어서 움직일만 하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라. 특히 요가 필라테스 너무 음.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의 제 생각을 많이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이 허리 디스크 환자의 재활에서 이 코치님은 이 소매틱 코치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좀 있나요?
보통 디스크 환자분들이 오시면 몇 음. 가지 움직임을 같이 해 봐요. 음. 그럼 딱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음. 첫 번째는 허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음. 문제가 된 디스크 부위를 이제 허리라고 얘기를 하자면 허리 부분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허리를 정말 안 쓰려고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딱 양분되거든요. 허리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은 어떤 동작을 수행할 때 우리가 경추도 쓰고 흉추도 쓰고 골반도 쓰고 같이 전체적인 움직임 아래에서 허리도 같이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흉추라든지 골반은 움직임을 따라가 주지 않고 요추로만 모든 운동을 수행해내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음. 두 번째로는 본인이 허리가 아프신 걸 오랫동안 경험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동작을 만나도 두렵고 허리를 보존하고 싶으신 거예요. 움직이고 싶지 않은 음. 마음에서 음. 허리를 좀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굳혀서 오히려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우세한 패턴이 아닌 것을 좀 몸에 많이 경험시켜 드리는 것을 치료 방향으로 잡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제가 그랬거든요. 목이 너무 디스크가 있어서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 경험이 있어 가지고 목을 절대 안 써요. 그쵸. 요가 배울 때도 목을 안 나 디스크 환자야? 안 써. 그쵸. 나 여기까지 통증이 있어? 안 써. 음. 그러면 정말 악순환이 되면서 그 관절은 더 굳어 가지고 움직임이 더 안 좋아지면서 그 이상의 좋은 움직임은 안 나타나고 또 삐끗삐끗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이제 음. '허리가 아프다. 내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본인 허리 모양에 음. 엄청 치중을 하기 음. 시작하세요. 음. 그러면서 보통 이제 우리 요 "허리가 자연스러운 전만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디스크 환자들에게는 흔히 신전 운동, 약간 요추의 전만을 만드는 운동들이 좀 권장되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허리의 모양을 만드느라고 약간 골반을 전방경사시키시면서 요추 전만 만들고 약간 요렇게 가슴을 여는 자세들,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오세요. 그러다가 정말 더 통증이 심해지거나 좀 불편감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요추의 모양은 흉추와 그리고 천골이 이루는 커브 곡선 음. 함께 봐야 합니다. 흉추의 후만도 살아나고 천골의 커브도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요가를 하신 분들이 후구를 많이 하면서 '내 척추는 아주 S커브로 이쁠 거야. 나는 곡선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엑셀을 보면 요가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조심스럽지만 일자허리들이 많아요. 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틀린 거죠. 코치님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어때요? 네, 그쵸. 지금 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가 자세에서 대표적으로 음. 부장가사나 자세, 부장감. 그리고 흔히 맥킨지 운동이라고 하죠. 척추 디스크 환자들한테 많이 추천이 되는, 이제 엎드려 누워서 그러니까 허리를 후굴시키는 동작들을 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면은 요추의 이런 후굴이 전체적인 척추의 전체적인 신전이랑 같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음. 이제 소위 허리를 꺾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둥근이 너무 우세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음.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좀 딱딱하게 굳으면서 척추가 전체적으로 밴딩이 되면서 커브가 생겨야 되는데 이제 폴드, 접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허리라든지 목을 뒤로 꺾어서 접게 되는. 그리고 또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맥킨지나 부장가사나를 할 때 팔에 힘이 많이 실리다 보면은 견갑이 갈비뼈를 좀 제한하면서 흉추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고, 그럼 역시나 경추라든지 요추의 꺾임이 좀 생겨서 음.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예쁜 곡선이 나오기보다는 일직선으로 서면서 더 취약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음. 디렉션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음. 정말 한 끗 차이라서 음. 잘 하시던 분들도 어느 날은 뭔가 급하신지 혹은 다른 곳에 조금 꽂혀 계실 때는 또 동작이 좀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그 디렉션이 다르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이나 움직임이 너무 과해 가지고 디스크가 오신 분들은 코치님이 하시는 이 관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소마틱 관점에서 과연 디스크 있는 환자분들에게 어떤 운동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라고 권장을 해야 하시나요? 걷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걷기. 네. 그것도 보통 우리가 걷기 하면 만보 걷기를 좀 많이 생각하는데, 네. 한꺼번에 만보를 걷는 건 좀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고요. 한 7,000보 정도? 음. 7,000보 미만으로 걸으셔라.
이걸 진짜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음. 그리고 특히 날씨가 조금 좋을 때는 음. 맨발 산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전신 운동, 가볍게 매일 할 수 있는 이런 전신 운동을부터 접근을 하는 게 네. 좋다라는 관점이시네요. 네. 그럼 원장님은 요가나 필라테스를 환자분들에게 권장해서 실제로 조금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생각나는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40대 후반의 남자분이셨어요. 사다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떨어지셔 가지고 척추 골절이 3 개나 왔어요. 근데 이미 척추가 안 좋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몸무게가 120 킬로가 넘어요. 그 상태에서 떨어져 가지고 압박 골절이 오고 척추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치료를 하면서 재활을 하면서 "두 가지만 해 보자."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 "체중을 감량해 보자, 억지로라도. 두 번째 요가를 한번 해 보자." 왜 음. 그러냐면 너무 척추가 일자하고 퇴행성이 심해서 가동 범위가 아예 안 나왔어요. 구부리라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구부릴 줄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요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물으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요가 소년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먼저 처음에 요가 바로 가면 부끄러우니까 가서 좀 한 2 주만 채널을 보고 쉬운 요가 동작을 따라해 봐라.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따라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가원에 가 보자." 그래 가지고 요가원 등록을 하시고 지금 요가를 하신 지 4 달이 되셨거든요. 근데 결론은 몸무게가 일단은 90 킬로대로 20 킬로 이상 감량이 음. 됐고, 일단은 정골이라고 해서 손바닥이 바닥에 닿아요. 그렇군요. 처음에 저한테 제가 어떻게 어. 이렇게 유연성이 없는 제가 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자가 이거 부끄러워했는데 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허리 통증이 좋아져 가지고 요가가 취미라고 할 정도로 이제 좋아지신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관련해서는 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필라테스를 한 1대1로 열심히 받으셨어요. 너무 열심히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허리에서 갑자기 뚝 소리가 나면서 인대가 다치면서 디스크가 좀 생긴 음. 환자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주사 치료도 하고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나아 가지고 이분이 다시 필라테스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생각할 때 필라테스, 요가는 너무 다 좋은 운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세상에 안 좋은 운동은 없어요. 음. 웨이트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그래서 '좋은 코치님을 소개시켜 주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는 지인분을 이제 잘하시는 남자 필라테스 강사님을 소개시켜 줘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필라테스 하면서 건강이 너무 좋아져서 지도자 과정을 하고 지금 필라테스 강사가 돼서 어. 너무나 건강하게 운동 필라테스에 심취하면서 자기도 하고 누구도 가르치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가와 필라테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디스크에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 뭐 다른 각각의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한 가지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처럼 오히려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둘 다 해 봐라. 둘 중에 좀 끌리는 거, 성향에 맞는 것들을 해 봐라." 이게 좀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맞아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움직임은 없고 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요가를 좀 해 보세요."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권유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일 주일에 한 3번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음. 이제 하시는 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일같이 정말 막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 뵙게 되면은 '이분은 뭐 하나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실 것 같아. 너무 열심히 하실 것 같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하실 거라는 게 약간 쪼끔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정말 안 하셔서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꼭 운동하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를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고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의 상황이라든지 성향, 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는 좀 가동성 측면의 운동이 필요했다가 그 시기가 또 지나면 안정적인 운동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오기도 하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움직임이냐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우리가 심플하고 명확하게 답을 딱 내주면 좋아요. 하지만 지구의 80억 인구가 모두가 다른 사람이듯이 신체적 특성과 환경이 모두 다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듣고 탐구하는 이런 시간이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도 요가나 필라테스가 위험하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던 분들에게 좀 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직접 디스크 환자로서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로서 요가 필라테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동성을 넓혀주는 요가 그리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필라테스는 둘 다 척추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 안전한 범위 내에서 좋은 코치님과 함께 한다면 허리 디스크 재활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준아의 움직임 수다방 모션 다방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